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로 만났습니다. 저는 최서입니다. 자, 지금 제 손에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본 시험지가 따끈따끈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여러분 3월과는 좀 다른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복잡 미묘한 감정, 엊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라고?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데 나는 제대로 잘 공부하고 있는가? 혹은 안 되겠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 다 좋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요.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험 문제를요. 우리의 학습 방향을 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거고요. 이 강의도 여러분의 그 방향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답 하나하나를 우리가 맞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데 집착하기보다는요. 그 문제가 담고 있는 핵심 개념이 뭐지?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꿀팁들 굉장히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우리 4부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필적 확인란에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가슴이 뭉클한 시의 한 구절이었는데요. 이거 국어 공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요, 가을은 오죠. 풍성한 열매 맺는 그 가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만의 국어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가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요. 1부에서는 우리 1번부터 13번까지 같이 나갈 거예요. 자,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수능장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1번부터 13번까지는요. 바로 그 선택 영역이라고도 하는 화법과 작문, 언어, 문법 문제가 있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요. 상담을 하다 보면 선택 과목이라서요. 저 아직 공부 안 하려고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국어라는 교과서 안에는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영역을 두루두루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내가 2학년 가서 그리고 3학년 가서 어떤 성향의 공부 패턴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나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어떤 과목과 더 잘 맞는 그런 수험생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요.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그 다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름을 어떻게 알고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부터 3번 시작할 건데 화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번부터 3번 이 세트는요. 대개는 정보 전달을 하는 화법의 유형이 나옵니다. 역시나 이번 시험에서도요. 발표가 나왔죠. 보통은 발표나 강연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발표나 강연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뭘 떠올려야 될까요? 그렇지. 이건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야.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나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지를 펼치면 이 부분부터 보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읽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 화법과 작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독수리 기법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독수리 기법이 뭐냐? 독수리가요. 먹잇감을 사냥할 때 먹잇감을요. 찬찬히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요. 정확하게 그 위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뽑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서 영역을 읽을 때처럼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먼저 필요한 영역이 뭐지? 필요한 부분이 뭐지? 분석을 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덜 필요한 부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덜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훑어내려갈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을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볼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발문 먼저 보세요. 1번 말하기 방식 나왔어요. 그러면 말하기 방식이 나왔네. 주로
발표에서 말하기 방식을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 의문형 어미, 물음표가 있는 곳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꿀팁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괄호 안의 표현들, 괄호 안에 어떤 상황을 설명해주는 표현 혹은 비언어적, 준언어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출제 요소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 자료 활용이 나왔네. 자, 이렇게 자료의 경우는요,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자료를 왜 활용했는지 바로 활용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밑줄의 전후 문장을 중심으로 찾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의 경우는요, 여러분. 3번은 학생들의 반응이란 말이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만나보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아, 이건 그냥 본문과 관계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야. 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이미 보기 안에 학생 1, 학생 2의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 말들의 어미를 중심으로 잘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렸어요.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옴표는 중요한 화제야, 유토피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뭐 하고 있어요? 물음표, 물어보고 있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하고요. 뒤 이어지는 괄호 안을 보세요. 청중이 대답을 합니다. 아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자, 이건 이런 뜻으로 뭐 이렇다.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꼼꼼하게 의문을 가지면서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 유토피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중 하나가 코케뉴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어요. 자, 그림을 보여주면 그림을 활용하네. 이 그림처럼 배고픔에 시달리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설명 부분을 보니까 배고픔에 시달리던 중세 유럽인들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그 유럽인들이 꿈꾼 코케뉴는, 유토피아는 포도주 강물이 흐르고 따뜻한 바위와 빵이 비로 내리는 곳. 그래, 그들은 이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상상하며 잠시 배고픔을 잊고 싶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빠르게 읽으면 돼요. 아, 그림을 활용해서 코케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됐죠? 자,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그림을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은, 자, 그림이 여러 개인가 봐요. 첫 번째 그림은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고에 감자 먹는 사람들. 근데 이 두 작품에는 18세기 유럽을 강타한 흉년, 그리고 이 연이은 뭐 전쟁, 그리고 식량난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먹고 살기 힘든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천천히 읽어야 되겠지. 우리는 이 세 그림을 통해 오랜 시간 인류가 배고픔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고 나서요, 이번 문제에 기억,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맞지? 그래서 이 그림을 활용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배고픔으로 인해 우리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됐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주위를 둘러보면 마치 코케뉴가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는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편의점, 마트에는 다양한 식품들이 진열돼 있고요. 원하는 음식 쉽게 주문해 먹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표지들. 자, 괄호 안을 주목해서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어. 자,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시죠? 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괄호 안을 보니까 반응을 확인한 후 여기도 나왔네. 자, 질문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듣고 거기에 답도 해줘요. 네, 바로 먹는 방송 먹방인데요. 요즘 이렇게 음식을 먹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부분은요, 정말 빠르게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코케뉴를 꿈꾸던 중세의 농부가 현재의 세상을 본다면 지금 이곳이 코케뉴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야? 이 니은을 활용해서 지금 이 먹방 영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코케뉴가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 사람들이? 그 예전에 중세의 사람들이 본다면 그 얘기를 이걸 근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먹을 것이 이렇게 풍족하니까. 자, 하지만 이 세상이 누구에게나 코케뉴와 같은 곳일까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너무 풍족한 나머지 비만이나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인 반면, 자, 그런데 지금 이 현실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기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자,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라고 하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 자료란 말이지. 그럼 이 부분은 우리 또 좀 천천히 읽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기억, 니은, 디귿 자료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자, 통계 자료인데 어디서 나온 통계 자료냐면 세계 기아 리포트의 2020년 자료래요. 자, 구체적으로 이 통계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를 밝히고 있구나. 자, 현재 약 이만큼의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 자료에서 이만큼의 국가들은 2030년이 되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어떻게?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D라는 통계 자료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은 뭔가 어떤 내용이야? 슬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중세 유럽인들이 꿈꾸던 코케뉴는 누군가만 배부른 세상이 아니라 누구도 배고프지 않은 세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코케뉴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발표를 통해서요.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현실의 모습은 이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내 발표를 들은 너네들은 자, 이 발표를 계기로 여러분은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부터 일상에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동참, 관심 촉구, 그리고 노력의 한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까지도 우리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맞지? 자,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여러분. 말하기 방식 물어봤어요. 선택지는요. 끊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내용의 신뢰성, 믿을 수 있는 정도는 높아지겠지. 이건 맞아. 그런데 실제로 여기 안에 전문가 말 인용한 부분 있나요? 이런 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보통은 따옴표나 누구누구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표지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어떤 출처를 밝히고 있죠.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밝히고 있다 정도는 되겠지만 이건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자, 질문을 던지는 방식, 물음표를 찾아 들어가면서 읽었지. 그리고 청중과 상호작용, 청중의 반응을 듣고 거기에 또 반응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죠. 답은 2번이네. 나왔습니다. 자, 발표하는 중에 청중이 주의해야 할 점 안내하고 이런 내용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읽을 때 발표하는 중에 청중이 주의해야 할 점을 끊어서 이거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자, 화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히며 여기서 끊어서요. 내가 왜 이 유토피아 중에서 코케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라는 것 이유 나오나요? 확인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며 여기서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청중이 이해 여부를 점검하려면 사실은 발표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이런 내용 얘기하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질문해 주세요 라거나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나와야 돼요.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실은 쉽게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런 발표나 강연의 담화 유형이 나왔을 때 자, 발표자의 말하는 것 중에 물음표나 또는 괄호 안의 표현들을 중심적으로 집중해서 읽어내야 한다. 그 부분이 출제 요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사실은 우리 읽으면서요. 이미 2번과 관련된 내용을 끝냈었어요. 자, 왜냐하면 밑줄 친 이 자료들 중심으로요. 전후 문장을 꼼꼼하게 따져 읽었었거든. 이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선택지를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자, 뭐 이러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자, 3번도요.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4번도요. 무엇을 알리기 위해 자,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이건 뭐예요?
자, 선택지의 구성이요. 어떠어떠한 요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예요. 자, 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무엇을 위해? 결국에는 이 문제는요. 이 앞부분의 내용, 이 자료 활용의 목적을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발표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료를 활용했어. 그러면 사실 이 자료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한 전, 특히 후 문장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자, 기억은 뭐였어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설명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기억은 그만큼 고통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될 수가 없어. 1번, 2번. 자, 그 다음 니은은요. 먹방 영상이었잖아. 코끼리의 실현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 제시 전혀 관계가 없죠. 예. 그리고 디귿 볼까요? 디귿은 통계 자료였어. 이 통계 자료의 내용은 우리가 슬픔 표시까지 했었잖아. 그치? 이만큼 기아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걸 자료로 보여줬어요. 자, 세계 기아 문제의 실태와 심각성, 그만큼 심각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구체적인 수치로. 그래서 4번이 답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이 문제 해결에 성과가 이만큼 났어요라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데 이 통계 자료는 뭔가 힘든 상황, 문제 상황이 심각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였어. 그래서 답은 4번 나왔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이 3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정말 패턴을 잘 익혀서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시간을 확 줄여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학생들의 반응이야. 이 발표를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자, 학생 1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표를 들으니 기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뭐야? 발표를 듣고 알게 된 점이지. 알게 된 점. 자, 그 다음 기아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 뭐야? 여러분 끊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궁금한 점입니다. 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궁금한데 라는 의문을 가졌어. 궁금한 점. 그런데 세계 기아 리포트 홈페이지나 관련 블로그를 찾아봐야겠어. 이건 뭐야? 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이 흐름대로만 읽었으면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학생 2는요. 여전히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모른 척하고 지낸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이 강연을 통해서 그동안의 나를 돌아본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른 척하고 지낸 것 같아. 성찰하고 있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어제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주문하고 다 먹지 못한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됐어. 이건 뭐예요? 자, 나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찰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 말이 있는 거 하나 찾고요. 이 말이 있는 거 하나 찾으면 되겠네. 자, 발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점검. 이거 사실 맞아? 이 통계 자료 정말 믿을 수 있어? 찾아봐야지 라고 했다면 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학생들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자,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답은 아니야. 답과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론이라는 건 챙겨가야 됩니다. 추론이 뭔지 모르면요. 사실은 앞으로 독서 지문 문제를 풀 때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추론이라는 게 뭐야? 탐정이 되는 겁니다. 자,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 탐정들이요. 막 사건을 수사할 때 마음대로 머릿속으로 상상합니까? 아니죠. 현장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내지. 그게 바로 추론이에요. 예를 들면 사탕 먹고 젤리 먹고 초콜릿 먹고 설탕을 막 퍼먹고 이런 아이가 치과에 갔다라는 문장이 있었어. 자, 그건 표면으로 제시된 정보지. 그 표면으로 제시된 정보를 보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아,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치아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 이건 추론한 내용이죠. 자, 바로 이게 추론이야. 그런데 이 학생 1과 학생 2에서는 우리가 추론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맞지? 자, 디귿 볼까요? 발표를 듣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뭐 하고 있어? 성찰, 학생 2를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러면 디귿 맞아. 자, 리을 볼까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파악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주장이 뭔데 그거 뒷받침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지? 이건가 저건가? 찾아봤더니 이거네.
자, 근거 파악하고 있는 거 나오나요?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궁금한 거 얘기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서 발표 내용과 관련해 궁금증 그리고 해소할 방안 찾아봐야 되겠어. 바로 연결되죠. 자, 이렇게 반응을 확인하는 문제는요. 여기 각각의 이 반응을 문장 단위로 끊어서 어떤 의도로 이런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대응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렇지. 예, 디귿과 미음 해서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어때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서요. 4번부터 7번 세트 가볼게요. 여러분 4번부터 7번 세트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좀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 그런 유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법과 장문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세트로 복합,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근 부담스러워. 이미 이쪽에 시험지 이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우리를 압박하는데 전혀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4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자, 먼저 발문을 읽어야 되잖아. 근데 4번 문제 보니까 말하기 방식을 묻고 있어요. 그럼 이건 화법 문제야. 그리고 5번 문제도요. 인터뷰 계획표입니다. 이것도 화법 문제지. 그리고 6번 문제는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이란 말이야. 장문 문제예요. 그리고 7번은요. 상호평가 내용이야. 이거 장문한 내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요. 융합, 복합 이렇게 세트로 나오지만 문제만 들여다보면 화법 문제 2개, 장문 문제 2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화법과 장문에서는요. 이 앞에 발문을 정말 꼼꼼하게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간인 설명문 쓰기 모둠 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실시한 인터뷰래요. 아하, 그러면 일단 간은요. 인터뷰가 나왔어. 담화 유형이 뭐다? 인터뷰야. 인터뷰라는 건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지. 그럼 인터뷰가 나왔을 때의 꿀팁을 드릴게요. 자, 질문을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의미를요. 쭉 한 덩어리로 읽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 Q&A를 한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이 의미 덩어리를 나눠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나는 그러면 무슨 글쓰기야? 설명문 쓰기라는 거야. 그러면 아하, 나는 정보 전달의 글쓰기구나 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래 초고라는 말도 있네요. 초고라는 건 언제든지 고쳐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초고가 나왔을 때는요. 이거 고쳐 쓰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다시 보면요. 4번 문제 잘 봐요, 얘들아. 말하기 방식인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1번의 말하기 방식이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밑줄을 주고 있죠. 이런 문제는 그 부분 읽고 바로 하나 해결. 자, 니은 부분 읽고 2번 해결.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역부터 미음까지가 이 담화의 전반에 펼쳐져 있죠. 그러면 이 4번 문제를 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 전체적인 인터뷰의 맥락을 읽어내려갈 수도 있어요. 거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요. 인터뷰 계획이지.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실일치 불일치를 확인하면 돼요. 자, 이 질문을 따라갔을 때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여기 상황도 주네요. 인터뷰를 통해 중심 화제에 대한 내용을 수집한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 예상. 자, 학교 학생들이 예상 독자야. 장문 맥락이네요. 자, 그래서 초고를 작성한다. 그리고 상호평가를 통해서 고쳐 쓴다. 나왔어요. 인터뷰 갑니다. 자, 질문 중심으로 가봅니다. 자,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요. 질문 중심. 먼저 숲 가꾸기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하나 읽었지? 그러면 대답할 겁니다. 아, 숲 가꾸기 사업이란 어쩌고 저쩌고 보살피는 일이고 이런 작업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아하, 숲 가꾸기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뭔지 답해주고 있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지. 보살피는 일인데 어린 나무 가꾸기가 뭐지? 숲과 배기가 뭐지? 이런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화법과 장문 푸는 방법이야. 그러면 사실은요,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풀었어? 그럼 5번에 인터뷰 계획을 확인하는 거야. 인터뷰 계획을 확인했더니 A 부분 보세요. 숲 가꾸기 사업이 생소한 학생들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소개해달라고 말하며 시작해야겠어. 나오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시작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5번의 A는 실시간으로 제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다시 가봅니다. 자, 학생이가요, 질문 또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의미 있는 질문이야. 왜? 기억으로 밑줄 그어져 있죠. 이거 읽고 바로 4번의 선택지 1번 확인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숲을 이루는 나무들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할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으로 받았어요. 자, 여기 위에서 연구원이 한 말을 듣고 아, 내가 이 말을 이해했더니 이 말이네.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결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맞지? 그럼 여러분 4번에 1번 보세요. 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 발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억, 오케이, 확인이 됩니다. 맞지? 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솥가배기는요. 이렇게 하는 작업인데요. 나무를 심은 후 15년이 지난 다음부터 5에서 10년을 주기로 2에서 3회 실시합니다. 자, 그랬더니 또 유의미한 질문이 그 학생 이해 말이 나왔어요. 보세요. 니은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지. 그럼 자, 연구원이 한 얘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들어보니까 그럼 심은 지 만약에 15년에서 40여 년 정도 되는 나무가 많은 숲은 솥가배기를 통해서 숲을 가꾸어야 했군요. 이건 뭐예요? 저 위에서 솥가배기를 예로 들어서 연구원이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아, 내가 이해를 하니까 만약에 15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나무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번에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한 후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는 거야. 4번에 2번. 자, 잘 보세요. 추가 정보 요청하는 부분 나오나요? 없잖아.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솥가배기와 같은 숲가꾸기 사업을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 이렇게 나와요. 나무들 간에 가지 뻗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굵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고급 목재 생산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숲 가꾸기를 제때 하는 것,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연구원 말에서는요. 아, 그 숲 가꾸기 사업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은요. 사실은 문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세모 표시만으로 나중에 문제 풀다가 필요하면 확인하러 올게 이러고 넘어가도 돼요. 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숲 가꾸기를 하지 않으면 산불에도 취약해진다고 하는데 내가 조사한 자료 바탕으로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네요. 숲 가꾸기와 산불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하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왜 계속 질문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냐면 5번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터뷰 담화 유형이 나오면요. 질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인지 대답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대답인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터뷰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담화 유형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자, 숲 가꾸기를 하지 않아 나무가 빽빽할 경우 불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번지면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숲 가꾸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지역에서는 나무들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불이 나무 사이로 번지는 대신 땅 위에 잡초 등을 태우다가 꺼지게 된다. 그래서 산불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숲 가꾸기가 왜 필요한지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구나. 자, 그 다음 또 천천히 읽어야 되겠죠. 보세요.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불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니. 여기까지 뭐야? 자, 연구원이 여기 위에서 한 말을 그대로 받아내리고 있는 거지. 자, 산불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그대로 읽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 산불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재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숲 가꾸기 사업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생각.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4번에 3번 디귿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발언을 재진술 나왔죠. 자, 재진술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밝혔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숯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 물어보고 있네요. 그랬더니 국유림과 달리 민간 소유의 산림은 숯가꾸기 사업을 강제로 진행할 수 없어.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민간 산림 소유주들의 숯가꾸기 사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학생 1이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리을 부분 중요합니다. 인터뷰 전에 제가 산림청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정책이 혹시 숯가꾸기 지원 사업인가요? 내가 조사한 바를 근거로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 4번의 리을 4번 확인합니다. 정부의 출처를 언급하며 출처 언급했죠. 산림청 홈페이지. 자,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아니죠. 상대방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확인하네요. 맞나요? 맞지? 숯가꾸기 지원 사업인가요?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자,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산림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청에서는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원이 말하고 있구나. 자, 넘어갑니다. 자, 숯가꾸기 사업과 그 지원 사업, 디지털 산림 경영 기반 조성 등과 같은 노력. 자, 이런 앞에서 말한 다양한 노력 덕분에 우리의 숲이 더욱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이건 뭐야? 지금까지 인터뷰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이야. 그 노력들 덕분에 이렇겠네 라고 이해한 바를 서술하고 있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미음 부분 보고요. 4번에 5번 확인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쭉 요약해줬지. 자,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앞으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이거 긍정적인 전망 맞지? 그래서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끝으로 숯가꾸기 사업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무를 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잘 가꾸는 거야. 연구 결과 얘기하면서요. 이 숯가꾸기를 진행한 이후에 공익적인 가치가 엄청 이만큼이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있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풀리는지. 자, 4번 문제 다 풀었고요. 4번 문제는 답이 2번 나왔고요. 5번 문제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해결해도 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이 쉽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익히라고 나까지 확인하고 나서 5번과 나머지 문제들 해결을 해 나갈 건데요. 특히나 이제 나를 읽기 전에 우리 6번과 7번 발문을 꼼꼼하게 봐야 돼요. 왜냐? 6번과 7번은 장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 부분을 읽기 전에 보는 것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뽑아서 읽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야. 자,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 1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이야. 이 말은 뭐예요? 그렇지. 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나를 쓴 거야. 그러면 떠올렸을 생각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치? 그럼 결국 얘를 다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그 다음 7번은요. 잘한 점과 수정할 점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데 특히나 수정할 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 문단에서 이중피동 표현, 3문단에서 중복되는 단어, 4문단에서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 이건 뭐예요? 각 문단별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 먼저 읽으면 당연히 이 문단 읽을 때는 피동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이중 피동 표현이 맞지? 3문단 읽을 때는 의미 중복 단어 찾아봐야지. 이렇게 좀 깨어있는 상태에서 찾아내면서 읽을 수 있겠지. 그래서 화작은요. 시간을 많이 주면 거의 다 대부분 답을 찾을 겁니다. 근데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답을 빠르게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지런해야 돼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가봅시다. 자, 제목 나무는 무럭무럭 숲의 가치는 쑥쑥. 자, 나무가 잘 자라고 그러면 가치도 올라간다라는 거야. 뭐가요? 숲가꾸기 사업이. 아까 가 인터뷰에서 말했던 핵심 내용이네요. 맞지? 자, 숲은 가꾸어야 할 시기를 놓치면 나무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 산불, 병충해, 태풍, 자연재해에도 취약해진다. 자, 이런 내용은 사실 인터뷰에 없었지만 인터뷰에서 산불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까지 글 쓰는 이가 추가를 했네요. 자, 따라서 나무의 성장 과정에 따라 어린 나무 가꾸기, 속가배기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자, 무엇을? 숯가꾸기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구나. 자, 이 문단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중피동 떠올리면서 가야 돼.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때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서 산을 푸르게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자, 우리나라의 경우 얘기하네요. 자원으로 쓰여질 수 있는 보세요, 여러분. 자원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네? 쓰이다인데 쓰다에다가 피동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리 피동의 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이거나 아니면 어지다를 붙이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요. 쓰이다라고만 하면 될 것을 쓰이어지다까지도 붙었죠. 그래서 쓰여지질수라고 나오고 있지. 이거 뭐야? 이히리기라는 전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지다까지 같이 붙었어. 이거 이중피동이네.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빼야 돼요. 그래서 쓰여질이 아니라 어떻게? 뭐 쓰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 산림의 양은 자 이만큼인데 산림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편이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부족해라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어. 또한 전체 산림에서 솥가배기가 필요한 이만큼 생의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67%에 이르고 있어. 숯가꾸기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필요해. 지금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야. 자, 뭐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장문의 초고를 읽을 때는요. 각 문단별로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좀 주목해서 읽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단에서는요.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업이 필요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문단 가볼까요? 숯가꾸기를 실시하면 나무가 굵고 곱게 자라기 때문에 고급 목재를 생산할 수 있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올라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생태적 건강성도 향상된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제적, 생태적으로 이런 가치가 있어 라는 얘기하고 있어. 또한 장마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도 예방할 수 있고요.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결국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서술어를 중심으로 읽어가면 됩니다. 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 결과 활용했네요. 약 18조 원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자, 공익적 가치는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맞지? 그래서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오, 숯가꾸기의 공익적 가치가 커라는 얘기하네요. 한편 그 다음 문단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문단 읽을 때 뭐 봤었어야 돼? 중복되는 단어. 자, 찾았나요? 그렇지, 바로 찾았는데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라고 하면요.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마다 나오는 요소들을 챙겨 드세요. 늘 나오는 아이들이 반복돼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미리가 예잖아. 맞지? 예방할 때 미리 예방한다라는 말은 두 개가 중복됐어요. 그래서 사전에 뭐야? 예방할 수 있으며 하나를 빼면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한편 산림청에서는 민간 산림 소유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산림 소유주가 간단한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숯가꾸기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아,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숯가꾸기 사업은 주로 봄에 시행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왜 봄 얘기를 하지? 라는 의문 일단. 왜 주로 봄에 시행하는 게 여기서 무슨 상관이지? 지금 이 문단에서는 이 사업이 산림청이 숯가꾸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봄에 시행한다? 좀 이상하네요. 자, 또한 산림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자원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요. 디지털 산림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요. 자,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 산림청이 하고 있는 노력을 얘기해주고 있네.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빠져야 되지. 이런 아이를 뭐라고 해요? 자, 그 문장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을 전개하는데 필요 없는 문장이라는 거야. 어느 시기에 하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지?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그럼 문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아까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기 방식 중에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밑줄을 주는 문제는요. 반드시 그때그때 읽으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2배, 3배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4번의 답이 몇 번이었죠? 이거 2번 확인했었어요.
자, 5번 가볼게요. 5번은요. 인터뷰 진행하기 위해서 나눈 대화인데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골라라예요. 있는 것만. 자, 숟가꾸기 사업이 생소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말하면 시작. 이거 확인했었지. 첫 번째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숟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실제 사례 나왔어요. 인터뷰에서. 자, 우리 이 학생의 질문 중심으로 따라갔는데 실제 사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맞지? 자, 숟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자, 어려운 점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민간의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움을 물어보고 있지만 극복하는 방법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극복하는 방법 있나요? 따로? 이런 부분 나오나요? 이 부분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B, C 다 안 돼요. 그럼 답은 바로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숟가꾸기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얘기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학생이의 두 번째 말을 찾아보면요.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그때그때 확인 가능합니다. 숟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표지들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겠어. 자, 인터뷰를 시작해야 되겠어. 이건 뭐야? 이런 표지를 보면요. 혹시 내가 놓쳤어. 그러면 앞부분을 찾아가서 확인해야지. 마지막 부분, 뒷부분을 찾아가서 확인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표지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A, D, E. A, D, E. 3번 되겠네요. 맞지? 자, 넘어갈게요. 이제 6번 작문 문제인데요. 학생 1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 우리는 나 글을 읽었어. 그치? 봅시다. 인터뷰에서 알게 된 숟가꾸기 사업의 목적이 드러나게. 제목을 구성해야 되겠어. 제목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 나무 잘 자라. 무럭무럭. 그리고 숲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 그게 뭐야? 숟가꾸기 사업의 목적이잖아. 나무 잘 자라게 하고 숲의 가치를 높이는 거. 맞아. 자, 숟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며 숟가꾸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해야 되겠어? 이거 어디 나와요? 사문단에 나오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숲을 가꾸지 않았을 때 부작용을 추가로 제시. 자, 우리 세모로 표시한 부분 찾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죠. 병충해, 태풍. 이거 어디? 일문단에. 일문단에 보면 추가로 이런 아이들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숟가꾸기 사업이 필요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이런 문제, 부작용을 토대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은 가능합니다. 자, 산림선진국의 숟가꾸기 사업에 산림선진국 얘기는 나왔어요. 우리나라를 산림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이런 실태야, 이런 실정이야 라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 선진국의 사업 진행 현황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건 내용에 이런 부분이 없어. 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숟가꾸기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자, 어떤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어떤 측면? 생태적 측면. 이거 우리 동그라미 쳐가면서 확인했었지. 그래서 가능해.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에 있냐 없냐 확인하면 돼요. 자, 7번 문제 가볼까요? 7번 문제. 사실은요. 수정할 점, 이거 2문단, 3문단, 4문단 표지를 줬기 때문에 이미 읽으면서 실시간 해결했어요. 어떻게? 이중 비동 표현 사용했잖아. 그런데 우리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저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이중 비동 많아요. 이런 거. 보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보이에다가 어지다를 꼭 붙여. 보여지다. 이거 이중 비동입니다. 자, 이런 말도 있죠. 잊혀진 계절이요. 뭐 이렇게 할 때. 잊혀진 사람이요. 할 때 잊히다라고 해서요. 잊힌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히만 쓰면 되는데 거기에 어지다를 붙여서 잊히어진. 그래서 잊혀진이라고 말하는 거 다 이중적으로 피동이 만들어진 이중 피동이야. 그래서 사용하면 안 돼. 이중 피동 표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쓰여지다. 그래서 맞아. 그 다음 3문단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 미리 예방 찾았죠. 자, 4문단에서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거 봄 얘기하는 거 찾았죠. 이미 읽으면서 얘네들 다 제거됐어요. 그러면
1번 볼까요? 잘한 점.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뒷받침했잖아. 이건 바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문단에 나와 있죠. 이런 표지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화법과 작문에서는. 자, 그럼 답은 2번입니다. 2번인데 이거 알아두세요. 시간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런 시간, 하루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글 전개되고 있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자, 화법과 작문 복합 문제 끝났고요. 이제 단독 작문 세트가 있는데요. 8번부터 10번이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작문에서 나올 만한 게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하게 공부할 가치가 있는 거지. 자, 이걸로 우리 건의문이 뭔지, 건의문의 글의 기본 구성이 뭔지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건의문 작성하기야 이런 작문 상황 중요해요. 자, 예상 독자가요. 우리 학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께 건의한대요. 자, 이런 문제를 딱 만나서 담화 유형, 글 유형이 건의문이네? 건의문이라는 말은 문제 상황이 있어.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어. 그치? 그리고 내가 말한 이 해결 방안이 받아들여져야 좋잖아. 그러기 위해서 건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해결 방안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나 긍정적인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이 단계로 문단을 잘 구성하면 이게 건의문의 기본 글 구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의문이 딱 나오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께 화법과 작문 시간에 건의문 쓰기가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정수기를 못 쓰는 상황인데 각자 자기가 먹을 물을 들고 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은데 물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물을 챙기는데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교장 선생님, 물을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문을 작성해서요. 정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생수를 2병씩 나눠주는데요. 어쨌든 그게 건의문의 기능입니다. 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안은 내가 생각한 방안은 이런 방안이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긍정적인 점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가봅시다. 우선은 역시나 이 문제도요. 8번부터 10번까지도 발문 먼저 봐야 돼. 자, 글쓰기 전략 나왔죠. 자, 글쓰기 전략은 전체적으로 쭉 그냥 선택지를 훑어보면 구체적인 수치 제시, 자료 출처 밝히고 있는지, 개인적인 경험 언급하고 있는지, 담화 표지 활용하고 있는지, 문제점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그냥 눈으로 1초 만에 쭉 훑어보면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 남은 걸 가지고 초고를 읽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자료 활용하기 문제지. 자, 자료 활용하기 문제는요. 화법과 작문 문제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학생들은 읽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부담 가지는데 제가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10번 문제는 별표입니다. 이 10번 문제는요.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게 글 한번 써봐 라는 거야. 그럼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이것도 오늘 꿀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실시한 이런 특강에 참여했던 1학년 누구입니다. 자, 특강이 끝난 후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뭐 나왔어요? 문제 상황 나왔어요. 자, 시간이 부족한 문제 1번. 맞지? 자, 인원 제한으로 인해 이번 특강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는 점. 이건 뭐야? 자, 모두에게 많은 기회가 가지 않는다는 점. 기회와 관련된 문제 2번. 자, 그 다음 또한 금융 지식만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자, 지식만 전달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안 돼. 이게 3번째 문제 상황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3가지의 문제 상황을 제시했다는 건 해결안도 3가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 이렇게 예측하면서 가봅니다. 자, 아쉬웠던 점을 쭉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을 건의하고자 한대요. 어떻게요? 자, 먼저 금융교육 주간을 운영해서
교육 시간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해결안이야. 자, 올해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런 교육은 이번 특강을 포함하여 이만큼.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금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해. 그래서 내가 건의하는 내용은 1번 이거야. 결국에는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뽑아내면 돼. 자, 그 다음으로 보세요. 먼저 하나, 다음으로 두 번째 건의 내용이야 라고 표지로 알려주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와 같은 것을 우리는 담화 표지라고 하고요. 담화 표지는 정말 우리 도로에서 운전할 때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이제 끝이야.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언덕이야.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공간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표지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글을 읽어갈 때는 이런 표지들을 잘 따라 잡으면서 가야 되겠지. 자, 금융사에서 지원하는 1사1교. 그러니까 한 회사랑 한 학교를 이렇게 맺어주는 거네.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왜? 아까 앞서 제시했던 그 기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 이 특강이 소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은 강사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건의 내용 이렇게 갑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세 번째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이 얘기를 하겠죠. 역시나 그 다음 문단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표지를 잘 쓰고 있네요. 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야. 그 뒤에 내용은요, 빠르게 읽으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금융이해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법과 작문에서는 이렇게 활용한 자료의 출처가 중요해요. 자, 이런 부분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저축과 신용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등 실생활과 관련된 금융태도 부분의 점수가 낮다는 거야. 자, 또한 금융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성인이 돼서 더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금융교육은 금융에 대한 지식 측면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를 형성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 핵심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A 부분에 뭐가 들어갈까? 건의문의 마지막 부분이잖아. 결론 부분이야.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거나 한 번 더 강조하겠지. 자, 가볼게요. 8번 문제는 글쓰기 전략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자, 건의 내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끊었어요. 뒤에 구체적 수치 제시하고 있었지. 우리 이거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구체적 수치 48%에 그친다. 뭐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건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었죠. 자, 뭐 했어요? 출처를 밝히는 부분 우리 눈여겨 살펴봐서 동그라미 쳤잖아. 그래서 금융이해력 조사 보고서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어요.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의 내용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 앞부분에 나와 있죠. 내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그랬더니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자,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뭘 사용하고 있다? 담화 표지 사용, 먼저,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건의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끊었고요. 뒷부분 보니까 내용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자, 그냥 문제점이 아니라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건의하는 이 내용을 실현할 때 내가 건의하는 내용 1, 2, 3번 우리가 동그라미 쳤는데 그 내용을 실현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 나왔어요? 없지. 맞지?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9번 갑니다. 초고 보완하기 위한 자료 활용에 관한 문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자료의 핵심이 뭐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자료의 핵심 가보세요, 여러분. 가에서 뭐가 많이 나왔어. 그런데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을 보니까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 참가 희망 여부인데 희망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해. 희망자가 많아.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융교육의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수치가 큰 것 중심으로 잘 보세요. 저축 및 신용관리 교육.
자, 용어 이해는 이만큼에 그쳤어. 그래서 저축이나 신용관리와 같은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해, 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거야. 자, 나 부분의 핵심은 뭐예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만큼 20대 연령층의 금융이해력 점수를 조사했어. 그 결과가 중요하겠지. 자, 5년간의 조사 때보다 이전보다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이거 뭐야? 긍정적인데? 이는 충분한 금융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에서 금융교육 주간을 꾸준히 운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어. 아하! 나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학교에서 하는 이 금융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 하지만 이유 보세요. 자, 학교에서 하는 금융교육이 효과는 있다. 그런데 금융 지식 측면의 점수는 높아. 금융 태도 측면의 점수는 달라진 게 없어. 그럼 태도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태도 측면의 교육.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어. 자, 그래서 앞으로 금융교육의 내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태도 측면을 더 교육해야 돼. 자, 다 갑니다. 영국에서는 6월 중 한 주를 외국 사례가 나왔어. 여기서는요, 이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서 보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을 한대요. 자, 그리고 또한 핀란드에서도요, 이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있대요. 맞지?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는요, 실생활 교육에 초점을 맞춘 외국의 잘된 사례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찾았니? 자, 그 다음 가보세요. 별거 아니지? 이렇게 길어 보여도요, 핵심만 정확히 찾아서 밑줄 긋고 넘어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요, 우리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글의 초고에서 건의문의 초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이 자료를 맞춰봐야 되겠지. 연결이 잘 되는지. 가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 왜냐? 희망자가 많거든.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왜? 학생들이 이렇게 희망하고요, 이런 걸 원해요 라는 자료니까 가능합니다. 자, 나를 활용해서요, 금융 이해력을 높인다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모두 태도를 강조하고 있잖아. 맞지? 나에서. 그래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당연히 가능해요. 맞지? 자, 다를 활용해서요,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 태도 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외국 사례, 두 나라의 사례 보여줬지. 다른 나라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 그대로 잘 읽었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4번. 가와 나를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보다 금융교육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 잘 보세요, 여러분. 두 개를 묶었어. 그런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회를 확대하는 것보다예요. 지금 이 아이의 초고에서 주장은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금융교육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건 당연히 시간도 늘리고 기회도 확대해야 돼라는 건데, 이건 본 초고의 내용과도 맞지 않고요. 여기 가에서 희망자가 이렇게 많은데 기회를 확대하는 것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나와 다를 활용하여 금융교육 주간을 운영함으로써 금융교육 시간을 늘려 이해력을 높일 필요성 있다라고 충분히 가능하겠지. 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요, 본 초고의 내용과 어긋나네 라고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10번 가볼게요. 10번.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라. 자, 이렇게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자, 이런 조건 찾아야 돼.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 그 다음 실현됐을 때 기대 효과. 자, 이건 뭐야? 형식적인 조건이고요. 이건 기대 효과는 내용적인 조건이지. 자, 둘 중에 하나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서 제거할 것 제거하고 남은 선택지를 가지고 얘네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형식을 기준으로 세우면 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 비유라는 범위가요, 알아두세요. 지규, 은유, 북유, 대유, 의인, 의성, 의태법.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렇게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뭐 지규법, 은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사람에 빗댄 것, 의인법, 그리고 격언이나 속담을 활용해서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 뭐야?
풍유법 뭐 이렇게 이런 모든 이런 요소들을 다 비유라는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형식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비유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번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제거됩니다. 자, 2번 보세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비유 나왔어요. 그치? 그래서 금융교육 중요해라는 얘기하는 거야. 어린 시절부터 금융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해. 그러면 이제 내용 확인해야 되겠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어. 뭐가 없어요, 지금? 기대효과. 이거 실시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거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대효과가 언급되지 않았어. 내용이 없네. 그래서 2번 제거. 이렇게 가는 거야. 자, 3번 보세요. 청소년기에 실시하는 금융교육은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비유법 나왔지. 자, 마중물 우리한테는 좀 낯선데요. 이게 물을 이렇게 펌프질 할 때 위에서 조금 부어주는 부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양이지만 굉장히 기묘하게 쓰일 때 이걸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비유법 나왔네. 그러면 이제 내용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디딤돌이라는 비유도 또 나왔네요. 근데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청소년기에 실시하는 금융교육은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이런 게 될 수 있어. 앞으로도 금융교육을 지식 측면에 초점을 맞춰. 주의하세요, 여러분. 지식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하자고 했어요? 아닌데요. 거기 너무 치우쳐 있어.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걸로 하자. 이건 내용적으로 본 초고와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제거. 이렇게 푸는 거야. 3번 위험했어요. 자, 4번.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만으로는 금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뭐야? 비유가 없네. 형식이 없으니까 제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번 볼까요?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채로 현대사회를 사는 것은 자,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네요. 자, 그래 위험해. 금융교육이 활성화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이해력 신장,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설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에 또 비유하고 있네요. 비유도 나오고 효과도 나왔어.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자, 화법과 작문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서 앞으로도 학습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은요, 개념입니다. 자, 문법은 결국은 개념과 예시를 얼만큼 내가 잘 묶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문법의 가장 큰 매력은요, 내가 개념 공부만 충실히 해놨다면 보면 답이 나와요. 자, 보기박스 안에 개념 줍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1, 2, 3, 4, 5번 선지에 그 개념 적용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의문 변동에는 여러분 의문 변동 딱 나오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자, 교체 나와야 돼요. 교체가 뭐냐?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 말 그대로 교체되는 거야. 그리고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거. 탈락. 두 번째 딱 떠올라야 돼. 그리고 없던 의문이 새로 더해지는 거. 첨가. 그리고 두 개가 합쳐지는 거. 하나로 줄어드는 거. 축약. 그래서요. 의문 변동이라는 말 나오면 네 개. 어떻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가지가 딱 뻗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래 단어들에 나타난 의문 변동 유형 한번 봅시다. 예시가 나왔지. 역시나 개념과 예시입니다. 문법은. 자, 맨입 했어요. 그랬더니 발음 과정에서 어떤 니은이 뭐 됐어? 첨가됐네요. 자, 그 다음 싸아 보세요. 발음 과정에서 싸하라고 하지 않고요. 히읗이 탈락됐네요. 자, 입학 보세요. 발음하는 과정에서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하나로 바뀌었죠. 피읍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야? 축약이 됐네요. 자, 칼날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발음할 때는 리을과 니은이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이 니은이요. 리을을 닮아갑니다. 유마라고 얘기하지. 자, 니은이 리을로 뭐 됐다? 바뀌었어. 교체됐어.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대로 확인하면 돼. 답 몇 번? 기억은 첨가에 해당되고 디귿은 축약에 해당돼. 끝났어요. 맞지? 자, 이제 오늘의 우리 문법 문제에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임과 동시에 12번부터 13번의 이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 문제 이건데
전혀 어렵지 않아. 우리는 모국어 화자예요. 모국어 화자다 보니까 사실은 시제 표현이 낯설지 않습니다. 충분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왠지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현에 좀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일상생활을 좀 떠올려 봅시다. 제가 요즘에 농사 짓는 일에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놀라운데요. 한 번은 농사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참외를 너무 더우니까 깎아서 먹고 참외 그 안에 씨를 빼서요. 덜어서 그냥 밭에 옆에 뿌려놓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 내가 참외를 뿌려놨다는 것을 잊고 그냥 거름이 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몇 주쯤 지났나요?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낮에는 해도 쨍쨍하고 몇 주쯤 지났는데 거기에 참외가 열려 있는 거야. 그것도 주렁주렁. 정말 한 6개, 7개 정도 됐어요. 놀랍잖아. 참외가 열렸다라고. 언제 열렸지? 지금을 기준으로 이 참외는 과거에 열렸어. 맞지? 그래서 열린다라고 하지 않고요. 열렸어. 엇을 붙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쯤이면 노랗게 익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랗게 익어서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익겠다? 이따에 뭘 붙였어? get을 붙였네?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안 어렵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시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때는요. 쓰는 선어말 어미가 정해져 있어요. 엇을 쓸지, get을 쓸지, 는을 쓸지. 자, 그거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시제가 딱 나오면 조금 어려운 지식인데 완벽한 1등급을 위해서는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관형사형 어미가 시제에 영향을 미쳐라는 거 혹시 몰랐으면 지금 챙겨두세요. 관형사형 어미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은, 는, 던, 을 이렇게 이 아이들을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용언 어간에 얘네들이 붙으면 체온을 수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 예시 보세요. 자, 빵이야 빵. 빵은 빵인데 이거 어떤 빵이냐면 자, 동사 먹다 보세요. 먹은 빵이야 이렇게 돼요. 자, 은을 붙이니까 여러분 옆에 필기해 두세요. 먹다라는 동사예요. 은을 붙이니까 내가 어제 먹은 빵인데 뭐가 됐어요? 과거가 됐네. 관형사형 어미를 붙였더니 과거 시제를 나타내. 그런데 지금 내가 먹는 빵인데 라고 얘기할 때 이건 지금이잖아. 자, 는을 붙였더니 현재가 되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를 붙였더니 어떤 아이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동사에 니은을 붙이니까 과거가 되고요. 는을 붙이니까 현재가 된단 말이야. 형용사는 또 좀 달라요. 형용사는요. 예쁘다 한번 해볼까요? 자, 형용사 예쁘다에다 어간에다가요. 예쁘에 은을 붙였어. 예쁜 서희라고 하면 너무 비양심인가요? 자, 꽃이라고 해볼게요. 예쁜 꽃. 예쁘다에다가요. 이번에 니은을 붙였어. 동사의 경우는요. 니은을 붙이니까 과거가 됐지. 형용사의 경우는 니은을 붙이니까 예쁜 꽃, 지금 저기 피어있는 예쁜 꽃, 지금 상태, 현재가 되는 거야. 됐지?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걸 막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익숙하게 잘 아는 먹다와 예쁘다를 가지고 해보면 압니다. 여기까지 일단 챙기고 그럼 이제 이 글이 술술술 읽힐 거예요. 가봅시다. 자, 어떤 행위, 사건, 상태, 시간적 위치를 언어적으로 나타내주는 문법 범주를 시제. 알고 있지? 자, 시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사건시와 사건을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인 발화시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 현재가 되겠지. 그런데 과거는요. 이 사건이 옛날에 일어난 거야. 내가 말하는 시점보다 과거, 이전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로 주로 선어말 어미, 이제 알겠죠? 이거 빵을 먹었다 하면 과거가 되는 거야. 자, 통해서 실현된다. 또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이 말이 나왔어요. 이걸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야. 자, 은을 붙일 수도 있고요.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는 먹던 빵 하면은 이것도 과거가 되는 겁니다. 됐지? 과거를 나타낼 때는 이런 표지들이 있구나. 자, 현재는요. 사건이 일어날 때와 내가 말하는 시점이 어떻게?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동사에서는요. 선어말 어미 는,
자, 먹는다 하면 현재가 되지.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는 우리 붙여봤죠. 는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뭐가 됐어? 은을 통해서 실현되거나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을 사용해서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어렵지 않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동사의 경우에는요. 현재를 나타낼 때 는을 쓰지만 형용사의 경우는요. 현재를 나타낼 때 은을 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예쁘다라고 예쁘다라는 형용사 기본형으로도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이제 미래 시제는요. 미래는 자,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인 시제로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아. 자, 미래에 다음 주쯤에 참외가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있겠다, 맛있게 있겠다. 자, 선어말 어미 get을 통해서 실현되고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는요. 을, 먹을 빵이야 라고 할 때 을.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을과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무엇 을 것. 이것도 미래지. 익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미래에 다음 주쯤에 맛있게 익을 것이다. 이렇게 통해서도 실현된다. 보세요. 예문을 가지고 이해하면 엄청 단순하고 당연한 말을 문법적인 표현으로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예문과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 외에도요. 어제, 지금, 내일 이런 부사어를 통해서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겠지.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은 별표. 자, 시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문법 요소가 언제나 특정한 시제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특이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선어말 어미 우리는 또는 니은은 주로 무엇을 나타낸다고 위에서 얘기했어? 현재를 나타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대요. 자, 그리고 선어말 어미 get은요. 원래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주로 미래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추측하는 태도를 드러낼 때도 쓴대요. 그렇구나. 이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지.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2번 문제 볼게요. 어렵지 않아. 이미 다 공부했어요. 확인합니다. 자, 기억 보세요. 비가 지금이라는 부사 현재 썼죠. 그리고 내리다에다가 니은을 썼어요. 맞지? 그래서 선어말 어미 니은을 통해서 현재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비가 내일, 이거 내일은 뭐야? 시간 부사 미래네요. 그리고 리을 것 나왔죠. 그래서 그 관형사형 어미 리을에 의존명사 것을 통해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구나. 자, 디귿 잘 보세요. 내가 찾아가다라는 동사예요. 뭘 쓰고 있어?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써서요. 곳을 꾸미고 있어요. 맞지? 자, 동사에 니은을 쓰면 우리 뭐라고? 과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과거를 나타내고 있어. 그리고 내리다에다가 엇을 썼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또 과거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맞지? 자, 선택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기억에는 사건시와 발할시가 일치하는 건 뭐야? 다른 말로 현재. 맞아요. 자, 니은에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니은에는요. 관형사형 어미의 의존명사 또는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지는 않네. 답은 2번. 이렇게 쉽게 풀린다는 거야. 이게 문법의 매력입니다. 자, 디귿에는요.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나 있다. 뭐가 있어요? 니은, 간. 여기 보여요? 그렇지. 이걸 통해서 우리 과거 나타냈잖아. 오케이. 기억과 니은에는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 지금, 내일. 확인 가능. 자, 니은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디귿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니은에는 미래. 그리고 디귿에는 과거. 그대로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답은 2번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13번은요. 여러분 지식으로 챙겨두세요. 이 문제 틀렸다 하더라도요. 이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자, 우리 A는 현재 시제를 썼는데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선어말 어미가 주로 현재에 붙는 선어말 어미는 니은이 사용됐는데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고요. 자, B는 뭐였어요? 추측의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찾아볼게요. 잠시 후 미래네요. 결과가 발표된다. 미래인데 니은을 썼네. 이거 A에 해당돼. 자,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 이거 뭐예요? 추측한 거지. 고생했을 것 같다라고 내가 추측하는 거야. 그 B 맞네. 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삼촌은 곧 아직 안 떠났어. 떠날 예정인 거야. 이건 뭐야? 니은을 썼는데 미래네요. 이것도 A에 해당이 되는 예로 여러분 챙겨두세요. 자, 잠시만 비켜주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 문장들 잘 챙겨두세요. get은요. 이 경우처럼 좀 부드럽게 표현할 때 완곡한 표현의 태도, 완곡한 태도를 드러낼 때도 get을 씁니다. get을. 힘이 넘치죠? 자,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 와, 잘 보세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 A와 이 A는요. 보편적인 사실, 보편적인 명제, 보편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요. 현재 쓰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지식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의지입니다. 자, 이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의 의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의 get은요. 의지를 드러내. 선어말 어미 get은 완곡하게 표현할 때, 부드럽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의지를 드러내는 태도도 있고요. 추측을 드러내는 태도도 있구나라고 지식 확장했습니다. 자, 그가 내 의도를 알아채고 웃는다. 이건 현재죠. 지금 웃는 거야. 자, 우리 고양은 이미 추수가 다 끝났겠다. 뭐예요? 추측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문제 13번까지 1부에서 했고요. 이어지는 14번부터는 우리 2부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2부에서 만나요. 안녕!